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젤렌스키 행동 양식의 특징과 그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지배층이 전쟁 중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특권층은 대부분 잘 쉬고 일상을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나간 여름에도 그들은 아주 잘 지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는 수도 키예프에서 벗어나 모체 핵벙커에 있다는 게 러시아 측의 판단입니다. 젤렌스키는 종종 폐허가 된 거리에서 격정적인 연설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젤렌스키가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는 보통 폴란드 국경도시 르보프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젤렌스키가 가장 선호하는 핵벙커는 아무래도 구소련 시절 지어진 지하 벙커입니다. 젤렌스키가 가장 편하게 숨을 수 있는 벙커는 1960년에 지어진 아르세널라야 지하철역 부설 벙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으로 깊이가 무려 105.5m나 됩니다. 키예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통령궁과 베르호브나야 라다, 의회 건물과도 가깝습니다. 대통령궁과 베르호브나야 라다 건물에 직접 이어지는 통로가 있어 젤렌스키와 강요들은 쉽게 그곳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아르세날라야 벙커는 핵 전쟁에도 거뜬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서부 우크라이나 또는 트랜스카르파티아 지역에 특별 전용 벙커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산속에 건설된 벙커입니다. 젤렌스키는 사실 키예프 밖에 있다가 유럽연합이나 영국에서 귀빈이 올 때만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귀빈이 오면 젤렌스키는 반코바야의 건물에서 포즈를 취하면서 거리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키예프의 중심으로 마이단 광장으로 이어지는 보행광장 흐레시아티크가 젤렌스키의 최선호 촬영 지역입니다. 영웅적인 면모를 과시할 때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 날짜는 정교하게 계산됩니다. 젤렌스키가 키예프에 나타난 날 외에는 특별 벙커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특별 열차와 자동차 편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경호는 사설 용병이 담당합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를 참수 공격으로 제거하기 힘든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집무실이 아니라 집무실처럼 꾸민 벙커 겸 스튜디오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스튜디오 촬영과 기술 장비 지원은 컨스탄틴 멜라드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프로듀서인 그는 걸그룹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이너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컨스탄틴 멜라드제 스튜디오는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실제로 외국에 있는 스튜디오를 이용할 경우 러시아가 참수 공격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키예프에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궁은 실제로 디시전 메이킹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대통령궁을 초토화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쟁 중이지만 젤렌스키는 가족 걱정도 없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스라엘에 있는 1000평방미터 규모의 대저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부모 집 근처에는 올리가르흐 콜로모이스키와 보골유보프가 자기 가족을 위해 구입한 저택도 있습니다. 그들은 보안을 위해 75만 달러 상당의 방탄 마이바흐를 구입했고 경호는 영국식입니다. 또 젤렌스키의 아내와 가족들은 영국 런던에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판도라 조사에서도 젤렌스키 가족이 영국에 호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서구 매체들에 따르면 젤렌스키의 재산은 30억 달러지만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도대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구 지원을 받아 인마이 포켓을 하기도 하고 예산에서 훔쳐 안드레이 예르막 같은 측근들과 나눠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권력층들 역시 전쟁 중이지만 잘 먹고 잘 쉬며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니스, 로마, 파리 그리고 휴양지 섬에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는 올리가르크나 최고위층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도 알량한 특권층입니다. 하리코프 시의회 공무원이라는 안나 레보코노바라는 젊은 처자도 니스와 모나코에서 생일을 보내면서 이를 페이스북에 올려 자랑까지 했습니다.
칵테일을 즐기면서 휴양지의 산들바람을 만끽하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소위 서구 세계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서 민간인들까지 성금을 보내는 게 다 이런 데 사용됩니다. 그녀가 니스 해변에서 샴페인을 즐기는 사진은 하리코프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태는 늘 있어 왔습니다. 마이단 폭동의 승리자와 일반 우크라이나인들과의 삶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다만 전쟁 기간이라 이런 차이가 확연히 대조돼 두드러질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버둥거리고 있는 사이 특권층들은 계속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키예프 사람들이 수영장과 나이트클럽에서 애국적으로 여름을 즐긴 것이나 니스 해변의 칵테일은 정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리코프도 키예프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리코프에도 외국인 용병과 현지 공무원, 사업가가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나이트클럽이 운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망하면 이들 공무원들은 뭘 해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으로 몰려간 우크라이나 난민도 서민과 부유층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부유층은 마이바흐, 포르쉐를 몰고 다니고 비싼 상점에서 쇼핑하며 비싼 빌라에 정착해 호사를 부립니다. 일부 관리들은 유럽 국가에 소위 복지 출장도 갑니다. 폴란드, 독일에서 난민 지원금을 타먹고 다시 귀국했다가 또다시 나가는 짓을 반복합니다. 라다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때때로 의회에 나타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끝없이 출장 중입니다. 출장비를 타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도 쇼를 잘합니다. 참고로 포로셴코라는 이름은 돼지에서 유래된 겁니다. 탐욕스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폭발, 화재, 전쟁터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는 동영상 제작이 특기입니다. 아마도 젤렌스키와 같은 콘스탄틴 멜라드제 프로덕션 팀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스 공주로 유명한 율리아 티모셴코도 쇼의 달인입니다. 한때 풀어헤쳤던 머리를 다시 따왔습니다. 폴란드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느슨한 머리카락은 전투에 방해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투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월 하리코프에서 목격된 게 답니다. 방탄 재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방탄 재킷도 없는 일반인들에게 폭격으로 베인 아스팔트를 빨리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율리아 티모셴코 역시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역시 샴페인 병을 손에 들고 바르샤바 공항에서 사진을 찍은 뒤 런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인, 아들과 함께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이상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상식 파괴가 끝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침략당한 약소국인이 선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